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브리띵 랠리 얘기란 많이 표현하고 빅위크, 슈퍼위크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 에브리띵 재료 소멸입니다. 지난주로서 정말 큰 한숨을 다 돌렸고 너무나도 기쁘게 마감을 했는데 자, 지난주에 보냈던 이런 빅 이벤트들을 피날레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악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악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재가 뭐 그나마 연준 정도인데 글쎄요, 이것도 악재는 아니어서 유일한 악재가 없다는 거, 비관론자와 약세론자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 여기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 슈퍼위크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도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고 이와 함께 한중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이제 오피셜로 나오게 되는 한미, 한중이 동시 타결됐다라는 또 그런 쾌거가 함께 있었고요. 또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박진영 위원장이 이 시진핑 그렇게 있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중국 내에서 케이팝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아주 분위기 좋았거든요. 지금 또 그래서 엔터주들도 함께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고 또 한 축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어졌던 젠슨왕 효과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GPU를 26만 장. 실은 GPU 공급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26만 장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메타입니다. 메타가 30만 장 들고 있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많은 돈으로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0만 장, 11만 장 정도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요. 지금 26만 장 이제 주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한 3만 장 정도, 3, 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40만 장 정도로 갖고 있는데 미국이 한 900만 장 정도, 뭐 1000만 장이니까 완전 넘사벽이고 중국이 지금 한 3, 400만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도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GPU 확보, 이건 결국 이제 AI 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보에 있어서는 세계 3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뭐 대다수야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공급이 딸려서 물량이 없어서 GPU가 없어요. 우리가 피지컬 AI를 하던 AI 강국으로 가든 이게 있어야 가죠.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인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하루에 1,580만 주, 1,600만 주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아마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뭐 현대차 그룹 라인도 있지만 삼성그룹 라인이 가장 이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계열화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에 피지컬 AI의 정점 로봇까지도 갖춘 그룹이 되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시세가 낮고요. 현대차도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 금요일 날 났었던 현대차 주가 폭등은 15% 관세 깎였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도 26만 장과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5만 장 받았죠. 26만 장 중에서 현대차 그룹도. 여기도 똑같은 계열사 라인이 있는데 현대차가 있죠. 여기에 오토에버 둘이 합쳐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글로비스라는 또 하나의 물류 기업까지 나오면서 마지막 보스턴 다이너믹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로봇인데 공장, 물류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꽤 여기에서도 각 기업에다가 시세를 줬습니다. 게다가 수급으로 가보면 고객 예탁금이 85조 7천억. 오늘 아마 이번 주 내에 86조가 될 수도 있는데요. 85조 라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고객 예탁금이었고요. 비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많아요. 지금 25조를 넘었고 25조 7천억, 2,700억인데 2021년이 25조 6천억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코로나 때도 버블이다 얘기하면서 갔던 때, 그때가 이제 3,300 갔었을 때가 이 25조 6천억이었는데 4,100에 25조 2천억이란 말이에요. 2,70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투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수 대비 또 고객 예탁금 대비 아직까지 비투자를 지금 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점검해 보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1,430원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봐서도 달러 수요 더 커져서 이 원달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엔화 약세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이 떠나는 게 문제인데 외국인의 주식 묻지마 투자, 채권도 계속 또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금 묻지마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숨겨진 복병 악재지만 외국인이 산다면 이건 악재로서의 가치는 일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파월 의장의 목리, 또 금요일 날 몇몇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인하 없다, 뭐 동결해야 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뭐 그러려면 QT를 왜 종료합니까? QT를 더해가지고 인플레를 유동성 줄여서 막아야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 QT를 종료한다는 것 자체에서 뭐 금리라든가 유동성 축소 문제는 또 해결이 된. 그러니까 악재가 뭐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재료가 뭘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악재가 없다는 게 악재고요. 또 하나가 월가,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월가에서 약세론자가 다 퇴출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증권방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CNN 머니라든가. 거기서 시장 떨어진다라든가 조심해다라든가를 말하면은 AI 거품 말하면 이제 그냥 놀림감이 되고 퇴출당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 일단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S&P 500을 좀 놓고 보니까 S&P 500 중에서 우리가 말한 M7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브로드컴까지 합치면 이제 M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요렇게가 시총 상위 10개 종목인데 미국 증시 역사상 S&P 500에서 그러니까 AI라는 테마 하나죠. 한 테마를 가진 이게 시총 10개 중에 8개를 점령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로 S&P 500은 다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S&P 500을 놓고 보면 4월 이후에 이 M8, M7 플러스 브로드컴의 이 시총 비중이 40%를 육박하게 됐고 또 하나가 지수에 영향력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가 오를 때 영향력이 평균 60%고 최대 80%까지 영향을 준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M8이 있잖아요. 8개 종목 중에서 나머지들은 보합이에요. 한 2종목, 3종목이 한 4%, 5% 이상을 가버려요. 그렇게 되는 날에는 나머지 S&P 500 중에서 490여 개가 안 가도 심지어 떨어져도 S&P 500이라는 증시는 오를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 이 M8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막강한 건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은 이 M8일 주식이 없으면은 아예 그 시장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하나가 리스크 해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다변화 자체가 지금 불가한 그런 시장이 됐다. 이 점을 하나를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메타가 이제 빠졌잖아요.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이 M8 중에서. 근데 뭐 메타가 잘못한 거는 없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에다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왜 메타가 주가 급락이 되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다변화할 게 없습니다. 그냥 벌었어 그럼 파는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가 최근 1년간 그러니까 4개 분기에 이 메타라는 그 어마어마한 종목이 시장 평균 상승률이 37%. 매 분기가 40%씩 좋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분기가 끝났잖아요. 앞으로 다음 1년, 다음 4분기를 놓고 보면 이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 캐피털 IQ라는 데서는 앞으로의 4개 분기는 1% 성장에 그칠 것이다. 매출이든 순이익이든. 왜냐면요. 이 성장률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이미 그 전년에 40% 올랐고 이번에 또 36% 올랐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또 40% 오를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장 다음 분기부터 시작이 될 때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면 이게 뚝 떨어지는 물론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차감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은 다우라든가 우리의 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이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즉 사이즈가 큰 놈들에게 더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들을 더 돋보이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특히 이 M8, M8의 가중치가 훨씬 높아요. 이들이 오르면 더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증시 영향력이 최대 80%까지가 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타가 좀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메타 외에 한 3종목만 5%, 6%씩 빠지게 되면 그때는 나머지 490개가 올라도 S&P 500은 계속 빠집니다. 즉 급락에도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정리해 보면 뭐냐면 현재 S&P 500을 비롯한 미 증시가 M8, 이 8개 종목에 너무나 크다. 여기서 두세 개만 무너지게 되면 시장 전체가 다운되는 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ETF가 출동을 하거든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외의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크다는 게 올라갈 땐 좋았지만 내려갈 때는 정반대 효과가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국내적으로는 JP 모간이 항상 우리를 뭐 뒷다리 잡는다 하지만은 의외로 한국에 대한 성장률을 낮게 잡고 우리를 좀 맨날 아래로 보는 그런 증권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무라 증권입니다. 노무라 증권이 그런데 완전히 안면을 갈아 끼우고 다시 등장했죠. 하이닉스가 TSMC보다 더 좋다, 더 좋은 회사가 되고 실적이 TSMC의 순이익을 제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노무라 증권이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84만 원을 외쳤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초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비관론자가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마지막 남은 한국 증시와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안티였던 노무라 증권이 양팔 다 들고 두 손 들고 하이닉스 84만 원을 불렀다는 점들도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역설적으로요. AI 거품론이라든가 시장 약세론자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꼭 찾으셔가지고 이들이 남아있는 게 좋은데 이들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게 그 어느 것보다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